엘니뇨는 열대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상시보다 높은 상태로 5개월 이상 지속되는 현상입니다. 지난해 5월, 엘니뇨가 지구촌을 강타하기 시작하면서 폭우와 폭염, 가뭄, 산불과 함께 농작물 가격 폭등이 이어졌습니다. 이른바 기후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지난 1951년 이후에 발생한 24번의 엘니뇨 가운데 무려 5번째로 강했습니다. 엘니뇨는 올 봄부터 세력이 점차 약해져 초여름에는 중립 상태를 거칠 것으로 보이지만 곧바로 라니냐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라니냐는 엘니뇨와 반대로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소보다 낮은 상태로 지속되는 현상인데 엘니뇨와 라니냐의 기준이 되는 열대태평양 해수면 온도 감시구역의 수온이 6월에서 7월쯤 평년과 비슷해지고 이후에는 더 낮아진다는 겁니다. 엘니뇨 지수라는 것이 양의 값을 갖다가 음의 값을 갖는 그 위상이 바뀌는 그 시기가 여름철 정도 된다는 거고, 그 음의 위상을 갖는 엘니뇨 지수가 음으로 발달을 해가지고 일정 값 이상이 되면 이제 저희가 그걸 라니냐라고 정의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라니냐를 저희가 정의할 수 있는 시기는 가을쯤은 돼야 되지 않을까. 엘니뇨에서 라니냐로 바뀔 때 동아시아에서는 여름철 기온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 엘니뇨에서 라니냐로 바뀐 해가 2016년, 2020년이었는데 엘니뇨가 끝나도 그 잔재, 즉 대기와 해양이 데워졌던 열이 남아있어서 여름철 기온이 평년보다 높았습니다. 엘니뇨가 곧바로 라니냐로 이어질 경우 세계 곳곳에서 폭우와 가뭄이 교차하는 기상이변 현상과 함께 우리나라에서도 폭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후학자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로 엘니뇨 라니냐의 세기가 점점 강해지고 강해진 엘니뇨와 라니냐가 온난화를 부추기는 악순환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지난 14일 서울 낮 기온이 29.4도로 4월 중순 기준 역대 가장 더운 날씨를 기록했습니다. 영월 등 일부 지역은 32도를 웃돌기까지 했습니다. 너무 날씨가 더워가지고요. 봄이 없이 바로 그냥 여름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독일에서는 4월 기준 낮 최고 기온이 관측 이래 처음 30도를 넘어섰고 스페인도 무려 40도에 육박하는 이례적 고온이 기록됐습니다. 필리핀 일부 지역은 무려 50도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기상기후 전문가들은 최근 4월 이상 고온의 원인을 온난화와 지난해까지 강하게 발달했던 엘니뇨에서 찾고 있습니다. 특히 이 여파가 쉽게 누그러들지 않아 올여름에도 역대급 더위를 몰고 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What I would say, there is a high probability that 2024 will again break the record of 2023.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미 역대급 4월 더위가 기록된 가운데 4월 하순과 5월 예년보다 높은 기온이 예상되고 여름에도 예년보다 심한 더위가 찾아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주변 해수 온도가 무척 높았습니다. 올해 엘니뇨가 중립 상태로 접어들긴 하지만 바닷물의 온도가 식는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올여름까지는 수온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2018년 정도의 역대급 더위가 찾아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전문가들은 해수면 온도가 다소 높게 유지되면서 올여름 집중호우와 태풍이 예년보다 많아지고 강해질 수 있다며 재난 상황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중국 남부를 강타한 이례적인 홍수는 일본 남쪽까지 뻗어있는 얇고 긴 구름대가 원인이었습니다. 차고 건조한 대륙성 고기압과 따뜻하고 습한 해양성 고기압 사이에서 비구름이 만들어졌고 점차 강하게 발달한 비구름이 중국 남부에 폭우를 쏟아부으며 100년 만에 홍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지난해 가뭄이었던 중국 남부를 강타한 이 구름대가 서서히 우리나라를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세력을 키우면 장마전선으로 전국에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올여름 국내 장마가 예년과 같은 6월 하순에 시작되겠지만 강수량은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온이 1도 증가할수록 수증기량도 약 7%가량 증가합니다.
현재 전 지구적으로 기온이 가장 높은 상태인데 기온이 높아진 만큼 올여름 강수량도 기록적으로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 기상기구 WMO도 지난해 아시아 지역의 기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아시아의 홍수 취약성이 여전히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아시아 근처인 북태평양 서부와 남중국해에서는 17개의 열대성 저기압이 발생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 일본, 필리핀 등에 기록적인 폭우를 쏟아부었다는 겁니다. 지난해 여름 인도와 파키스탄, 네팔에서는 홍수와 폭풍으로 6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아시아의 숨은 기상학적 위험 중 80% 이상이 홍수와 폭풍이었습니다. 특히 주요 사망 원인은 홍수로 아시아가 홍수에 대해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난화의 영향으로 올여름 폭염이 우려되는 가운데 중국 남부의 홍수가 언제든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도 재현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장마철을 앞둔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4월의 마지막 휴일인 오늘 때이른 한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강원도 정선의 낮 기온은 31.2도를 기록하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뜨거운 볕이 내리쬐는데요.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이라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하영 기자. 네, 과학기상부입니다. 네, 아직 4월인데요. 낮 기온이 30도를 웃돈 지역이 있다고요? 네, 강원도 정선이 31.2도, 영월이 30.6도, 밀양이 30도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4월 최고 기록을 기록한 곳은 없지만 평년에 비하면 10도 가까이 높은 수준입니다. 2005년에 기록한 역대 4월 최고 기온 29.8도를 넘어설지 관심이었던 서울은 오늘 28.9도를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지상에서 6에서 7km 지점에 이 얇은 상층 운이 자리하면서 햇빛을 조금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 예상했던 것보다는 덜 더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은 2주 전 일요일에도 낮 최고 기온 29.4도를 기록해 4월 역대 세 번째 더위와 함께 4월 중순으로는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했는데요.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 속에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지면이 달궈졌고 여기에 공기가 안정돼 바람이 불지 않아 따뜻한 공기가 계속해서 쌓이면서 날씨가 매우 더웠습니다. 이른 더위는 내일 전국에 비가 내리며 다소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낮 최고 기온은 15에서 26도 수준으로 서울은 25도로 예보됐습니다. 오늘 늦은 밤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수도권에는 내일 낮부터 5mm 내외, 제주의 많게는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장하영입니다. 이상기후 보고서는 양극화된 기후를 지난해 가장 큰 기상이변으로 지목했습니다. 역대 가장 길었던 227일 동안의 가뭄이 해소되자마자 5월부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66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고 53명의 인명피해와 8,071억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는 남부지방에 기상 관측 이래로 가장 긴 가뭄이 나타나고 장마철 역대 1위 강수량을 기록하는 등 반대되는 극한 기후현상들이 나타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이상고온도 말썽이었습니다. 지난해 3월 전국 평균 기온은 9.4도, 예년 기온을 3도 이상 웃돌며 때이른 더위가 나타났고 9월에는 기상관측 이래로 가장 높은 22.6도를 기록하며 서울에선 처음으로 9월 열대야까지 등장했습니다. 가을과 겨울철에도 한 달의 기온 차이가 20도 이상 벌어지는 널뛰기 기온 변화가 잇따랐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도 컸습니다. 지난해 일어난 산불은 모두 596건으로 지난 10년 평균보다 11% 늘었습니다. 폭염으로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무려 80.2%나 급증했고 한파로 인한 한랭 질환자도 49%나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위기가 가속화되면서 양극화된 이상기후가 더 심화할 걸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 지구 온도가 점점 증가하면서 계속해서 역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더는 인류가 기후를 제어할 수 없는 지경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경고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상청은 일상으로 다가온 기후위기에 감시와 분석 역량을 강화한 기후 예측 정보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제주도에는 어린이날 연휴 시작부터 강한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한간에는 초속 30m 이상의 태풍급 돌풍이 불었고 사흘 연휴 기간 제주도 삼각봉에서 기록된 총 누적 강우량은 무려 1000mm에 육박했습니다. 남해안에서도 300mm에 달하는 한여름 같은 호우가 쏟아지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2년째 반복된 어린이날 호우입니다. 이번 호우의 원인은 남쪽에서 유입된 다량의 수증기입니다. 우리나라 동쪽의 고기압이 서쪽에 자리한 저기압 사이에서 남풍이 강해졌는데 지형 효과가 더해지는 제주도와 남해안에 만들어진 수증기 통로에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며 마치 여름철 같은 호우 구름이 만들어진 겁니다. 남서풍을 더 강한 것이 원인입니다. 그 사이에서 덥고 습한 수증기가 유입될 수 있는 수증기 통로가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되면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비구름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죠. 고비는 넘겼지만 남해안과 제주도는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미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진 가운데 어버이날 새벽까지 비가 더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 주말과 휴일에도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어린이날 호우가 나타난 가운데 올해도 기후위기로 여름 전 국지성 호우가 잦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도 장마철 호우와 태풍이 강해질 수 있다며 발빠른 주변 점검과 재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그렇다면 작년 여름에도 굉장히 더웠던 기억이 나는데 올해 폭염도 좀 만만치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올해 여름 날씨 전망은 어떻습니까? 일단 올 여름 상당히 더울 것 같아요. 네. 현재로 보면은 거의 뭐 역대급 폭염이 있지 않겠나. 상당히 더운 그런 여름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일단 그 비 같은 경우도 평년보다 좀 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고 예. 또 그 강수량 이런 어떤 집중호우 같은 경우도 한 몇 차례 정도는 강한 지역적인 국조호우가 있지 않겠느냐. 다음에 태풍 같은 경우도 사실 작년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네. 작년이 서태평양에 발생한 것이 한 14개밖에 안 됐는데 평년 한 25개거든요. 근데 올해는 평년 이상으로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영향을 직접 주는 태풍도 한 3개 정도 이상 영향을 주지 않겠나. 하여튼 올해 좀 상당한 그 폭염이라든가 호우라든가 혹은 예. 태풍의 이런 재난이 좀 평년보다 많은 해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군요. 또 뉴스를 보니까 10개월 연속 월별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하더라고요. 지난달에도 평균 온도가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게 수치상으로 보면 약간 감이 안 와서 그런데 어느 정도의 기록인 겁니까? 실제로 이제 3월 전지구 평균입니다. 전지구 평균 14.14도입니다. 네. 이게 이제 저희들이 기온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1850년에서 1900년 사이 그 50년간의 평균 기온을 0으로 보고 네. 그 이후에 얼마가 올랐느냐를 갖고 얘기를 하는데 그 기준으로 1.68도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쉽게 생각을 하면요. 기온 상승이 계속해서 올라왔죠.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다가 팍 튀어 올라간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달 같은 경우 굉장히 기온이 많이 올랐고 이것이 작년 6월서부터 올해 3월까지 지금 10개월째 예. 지금까지 계속 매달 최고 기온 기록을 갖다 경신을 하고 있는데 네. 작년이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더운 해였는데 네.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만 또다시 좁혀서 보면은 1.58도가 올랐어요. 기준 온도보다. 자, 1.58도가 왜 무서운 거냐면은 우리가 2015년에 파리 기후 협약 또 그 이후에 매년 열리는 당사국 총회에서 1.5도가 넘으면 안 된다. 1.5도에서 막아야 한다. 그런 기준이 1.5도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1년 동안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5도를 넘었어요. 1.5도 일단 넘었고 이게 물론 일시적이겠죠. 네. 그냥 계속 되지는 않을 거로 보지만 이게 엄청나게 아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